이 상대방의 인격과 이 상대방과 내가 사회생활이든 연애생활을 할 때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에게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잘못됨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대에게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전 국민 중 무려 43%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연애와 결혼 자체가 불편하다. 또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젊은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왜 서로 혐오하거나 불신이 조장되고 있는 사회인지, 왜 결혼 자체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회인지, 여기에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출산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하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이런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예요.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연애와 결혼 자체를 안 한다? 바꿔 말하면 너와 연애와 결혼을 안 하는 주요 원인이 너가 나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기 때문이야 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1년 전에 대선에서 극명하게 인물로 상징되잖아요. 이재명을 지지하냐, 윤석열을 지지하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재명에 대한 사람으로만 보고 윤석열에 대한 사람으로만 보고, 물론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을 배출한 이 정당의 정당적 흐름, 정당적인 어떤 어젠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을 출마시킨 이 정당에서 뭘 옳다고 여기느냐. 정당, 정치는 본질적으로 가치체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당 활동이 뭡니까? 정당,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옳음의 가치를 제도권에서 실행시키려고, 그러니까 입법이든 개정이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걸 이 사회에 발현시키기 위한 것들이 이제 정당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 정당 활동이 불법이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이 정당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 정당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가치 체계가 다른 거예요. 이 정당에선 옳다고 하는데 이 정당에선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당을 지지한다고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저 정당에 투영되어 있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저 정당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하나 더 나아가 볼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체계를 저 정당이 엇비슷하게 담고 있고 저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켰고, 그러니까 저 대통령 후보의 인간적인 표면적인 어떤 문제는 왜 없겠어요. 근데 누구나 있는 겁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누구나 있는 거고, 너무 심각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투표했다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가치 체계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나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이 상대방의 인격과 이 상대방과 내가 사회생활이든 연애생활을 할 때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에게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잘못됨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대에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 이 상대는 그 틀렸음을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어쩌다 이렇게 됐냐 라고 하는 원인 분석을 해볼 때, 주류 언론이나 특히 이제 왼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NS 미디어, 뉴 미디어 이 플랫폼이 창궐하게 되면서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 빨아들이니까 확증 편향이 심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극단적이 된 거다. 그래서 저 운동을 봐라, 저 사례를 봐라, 이게 다 SNS 알고리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SNS를 여러모로 열심히 안 하는 이 연령층에서도 이런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로 섣부른 일반화를 하기에는 뭔가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000년대,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유대 기독교에서 옳다고 하는 가치 체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다시요. 우리 사회는 옳고 그름 서로 미시적으로 이 정당과 저 정당 미시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공통 분모, 우리가 옳다고 하는 자연스럽게 옳다고 규정하는 가치 체계가 유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 체계였습니다. 예를 두 개만 들어볼까요? 하나,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다. 염색체, 아무리 겉에 표면을 내가 수술을 하고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염색체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기독교 성경에서는 뭘 지지하고 있냐면 성별은 두 개밖에 없고 남자와 여자밖에 없고 남자는 생물학적 의미에서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걸 지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뭘 지지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지지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 연애이자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 거죠. 2010년대만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졌는데 왼쪽에 극단적인 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이제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어 댔던 게 뭐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에서 옳다고 하는 가치 체계는 차별이자 혐오 조장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차별금지법만 통과되지 않았고 문화에서부터 문화 콘텐츠에서 계속 젠더 이슈를 꺼내고 PC주의적인 어떤 젠더 이데올로기를 문화 세뇌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전에 옳다고 주창했던 거 일부 일처제 너무 당연하잖아요. 한 가정은 아빠와 엄마, 아빠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고. 근데 영국인가요? 프랑스인가요? 이제 아빠, 엄마라는 단어도 성차별이니까 부모 1, 부모 2를 공립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당연했던 걸 왼쪽 극단적인 사람들이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면서 너무 당연했던 게 아니라고 가치 체계에 전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반대급부에서도 야, 이건 아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어떤 기본적 전제의 토대가 아닐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나중에는 아물게 될까요? 아니죠. 더 극심하게 젠더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연애 결혼을 다룰 때 이런 사회적 판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전제는 연애는 왜 남자와 여자만 하는 게 연애야? 라고 하는 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애는 남자가 남자랑 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랑 할 수도 있는 게 연애야. 예전에 남자와 여자 또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하는 게 연애라고 주장하는 건 옛날에는 그게 통념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말하면 차별이야.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연애도 할 수 있어. 이게 인권이고 우리 사회가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야.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세뇌가 되고 법안이 통과되면은 전국에 있는 남자 여자 화장실에 대한 구분과 이 정의 자체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유기적인 법리적인 논리적 어떤 연결성이라고 할까요? 법리적인 인과관계, 눈앞에 있는 이 현안을 깨시민처럼 보이려고 통과시키는 순간, 내가 용인하는 순간 이 다음에 열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예전에는 모두 다 옳다고 생각했던 유대기독교적인 어떤 가치 체계를 핵심부터 전복을 시킨다. 근데 그 핵심 주제가 성이라는 거예요. 젠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젠더 갈등이 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은 뭡니까? 여성주의 운동도 여성주의 운동인데 결혼을 안 하는 비혼이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스마트한 거다, 이렇게 지금 청년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결혼을 못하는 여러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연의 행복을 따라가는 그 삶의 기준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들이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세기가 역사서라면, 창세기 성경이 진리이자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결혼과 양육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축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해가는 게 행복이냐? 이게 다 유기적으로,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어디로 표면적으로 핵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냐? 남자와 여자의 연애와 결혼, 가정, 육아, 출산,
여기에서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뭡니까? 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식사조차 불편하고 연애 결혼도 싫냐? 왜 그러냐? 가치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단어로 하면 영적인 충돌이기 때문이다. 상대는 뭐다? 나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은 뭐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투영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죠? 인간은 권선징악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냐, 인간들이 만든 상대적 기준이냐, 여기서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남자 여자의 어떤 연애 결혼에 대한 주제인데 너무 좀 사회적인 얘기를 다룬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바로 바로 잡지 않는다면 5년 뒤, 10년 뒤에는 한국은 정말 큰일 날 문제에 도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좌파든 우파든 일단 인간들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흥이고 뭐 넌크리스천 탈종교학원, 일단 인간들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도 그걸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시대의 성령 충만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올바른 결혼과 출산과 양육과 가정, 이게 정말 성령 충만 그 자체가 선교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은데 막 애를 낳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지금 이런 문제를 다루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차치하고요. 물론 제 얘기가 다 맞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섣부른 일반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